네, 지난 8월 부산시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20곳으로 통폐합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었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 내용을 담은 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고 또 특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재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여성단체연합 서경미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재편안에 대해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네. 이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이걸 독립적인 기관으로 계속 둬야 될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죠. 예, 일단은 부산시의 성평등 수준이 아직 멀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이제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은 20년 전에 부산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있다가 그 필요성에서 독립돼서 나온 기관인데요. 20년 동안 지역에서 여성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성격차 지수가.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지수가 성평등 의식이나 문화 부분에서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여러 여성 관련 현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원을 없앤다는 것은 이러한 이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역할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산이 특히나 하위권에 있다 하시면 이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를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와 얘기는 해보셨나요? 얘기할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저희 의견을 별로 듣지 않으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요. 예. 어제 그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일단 여가원이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이 될 예정인데, 자 일단 독립기관으로 남아야 될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이제 가결된 조례안으로서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합쳐지는 건데요. 사실 두 기관은 전혀 설립 목적하고 성격이나 사업들이 상이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을 사실은 굉장히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효율적인 기관 운영, 기관을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기관을 통폐합하고 그 명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입니다. 이 명칭에서 우리가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한 기관의 명칭은 그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병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두 기관을 무리하게 합쳤다라고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전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인가 그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는 그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폭력 사건 관련 지원들, 그러니까 여가원이 맡던 업무들을 통합 상관없이 그 업무는 계속 가져갈 거다. 다만 부서의 배치만 이동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의 업무 권한은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그 고유 업무라는 걸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양성평등센터라든지 부설기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성폭력 지원 업무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여성가족개발은 제1의 목적 사업이 뭐냐면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연구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성평등 관점에서 수행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 인력의 40%가 연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숫자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고요. 마치 이거죠. 팔 하나 자르고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인 거죠. 지금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또 여성정책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건 어떤 그 기능적 부분을 더
효율화시키고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도 읽히거든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뭐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부산연구원은 정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부산 여성가족개발원보다 한 5배 정도 큰 기관이거든요. 예. 지금 현 상태로만으로도 자기들의 어떤 정책 과제라든지 세부 과제가 차고 넘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원이 어떤 성평등 관련 연구 과제까지 떠맡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수행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독립적인 과제로 수행하던 그 연구원들의 어떤 과제들이 한 부서의 하부 부서로 다시 들어가고 축소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요 순위에서 바로 밀린다는 거죠. 밀리고 그리고 부산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성평등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근데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업무는 성평등 관점에서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그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성평등 관점의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시의회가 관련 조례,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 조례 개정안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의한 것들, 네. 이것도 혹여 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의회가 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 안에서 크게 지금 드러난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그 효율화를 표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통폐합이 효율화된 통폐합인가라는 2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절차상에서 사실은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 그것을 다시 없애고 통합하는 데는 더 중요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네. 시와 공공기관의 어떤 장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연내에 빨리 지금 되게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예. 사실은 이 시를 견제해야 될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청부입법이다. 시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 여성가족개발원이 처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예. 20년인데 아까 말씀에 따르면 부산이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립된 기관으로 뒀는데 네. 순위는 하위권이다. 그렇다면 네. 그 경영이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던 부산시의 성평등 수준이 이 정도라도 올라온 것이고요. 네네.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은 굉장히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예. 그 모든 것들을 했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더 예산을 늘리고 연구 인력도 보강을 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라라고 격려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될 시점이고 예.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네. 여성가족부 폐지안,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 자체가 늘 찬반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네네. 진정한 양성평등이냐 또는 이제 역차별. 네네. 어쩌면 이 너무 본질적인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통폐합되는 선상하고 똑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 예.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성격차 지수가 굉장히 제일 하위권이라고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엄연히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독립적인 부처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팔다리를 자르고 나서 더 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여성단체연합 서경미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